파이썬을 코딩하는 경우에는 제미나이 1.5 프로가 좀 편하다. 실행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요즘 AI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게 상당히 편해져서 제가 영상도 몇 개 올리고 했었죠. 클로드 3.5 소넷이 나오고 나서는 제가 클로드의 아티팩트, 일종의 미리 보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웹 앱을 만드는 과정을 몇 개를 올렸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가 파이썬, 파이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넷은 클로드죠, 클로드. 클로드 3.5 소넷은 이게 지금 웹앱을 만드는데 되게 강점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미리 보기를 해주거든요. 미리 보기. 웹앱. 웹앱이라는 거는 HTML, 뭐 웹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CSS,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 주로 이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지겠죠. 얘네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담는 어떤 형태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보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어,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파이썬. 사실상 고민이 되긴 합니다. 파이썬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느냐. 제가 뭐 이 엔지니어링 소셜 코딩 초창기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죠?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상당히 공개된 언어죠. 소스 코드를 숨기기 힘들다는 것 자체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공개가 돼 있고 여러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기능들을 올려서 공유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예, 언어가 된 건데 자, 파이썬을 만들 때는 물론 클로드 소넷이 뭐 코딩 쪽에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는 이제 저도 주로 요즘에는 이제 클로드를 주로 쓰는데 사실상 파이썬을 쓸 때는 미리 보기 기능은 안 되는 거거든요. 미리 보기. 아티팩트라고 그러죠. 이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미나이를 써보니까 구글이죠. 제미나이 뭐 1.5 프로까지 나왔는데 제미나이에 이 파이썬을 코딩하기 좋은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코드를 실행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LLM한테 어떤 코드를 만들어줘 그러면 코드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쭉 코드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이제 제미나이 1.5 프로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클로드를 쓰다 보니까 제미나이로 코딩을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더니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왜 좋으냐면은 파이썬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보기 기능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클로드 3.5 소넷의 이 웹 앱의 미리 보기 기능이 가능한 건 우리가 채팅을 그 웹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가 가능한 거죠. 바로바로. 그런데 이 파이썬이라는 거는 이제 실행을 시키면 환경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제공하는 게 이제 이 제미나이 1.5 프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딩을 다 해놓고 여기서 실행을 해줘라고 하면 이걸 실행해서 결과를 여기다가 뿌려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LLM이. 그러면 그거를 복사를 해서 어디로 갖고 가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런 데 갖고 가고 실행을 해보고 그죠? 실행을 해보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그 에러 메시지를 다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걸 다시 이제 LLM한테 주고 고쳐줘 뭐 이렇게 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비주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귀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 실행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실행시켜보고 에러 코드 나오면 에러 코드 던져주고 고쳐줘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미리 제가 해본 건데 근데 이런 기능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 아티팩트의 미리 보기하고는, 그러니까 웹 환경이라는 그 환경과 파이썬이 돌아가는 환경은 엄연히 다르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웹앱을 만들 때는 우리가 LLM을 쓰고 있는 이 환경이 웹 환경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인풋,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냥 통째로 그냥 그 앱 환경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건데,
UI와 실행 코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웹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방에 가능한데 이 파이썬은 또 그 실행을 시켜주지만 그런 그 UI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아무튼 뭐 프린트문을 통해서 어떤 값을 출력해보고 뭐 이런 건 다 가능하니까 코딩을 디버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구단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들어줘 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죠. 2단부터 9단까지. 단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배치해져. 그러니까 흔히가 말하는 뭐 2단, 뭐 책받침에 나온 것처럼 2단, 3단, 4단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그죠? 요게 2단이잖아요. 2단이 쭉 해서 여기까지 298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서 3단이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죠. 3단이 쭉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코드 출력이라 갖고 원래는 예전에는 이렇게 그 코딩을 해줘 그러면 이렇게 요 부분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복사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아이콘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행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이게. 출력 창이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여기 또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단을 2단부터 9단까지라고 그랬는데 단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프린트 i죠. i 더하기 단.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바로 출력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i가 정수니까 스트링으로 바꿔서 몇 단이다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2단하고 뭐 2단이 쭉 나오고 3단하고 3단이 쭉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로 바꿀 수가 있고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양식이 안 맞으니까 출력을 아래와 같이 나오도록 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양식을 준 거죠. 이런 예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얘한테 뭘 시킬 때 예제를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2 곱하기 2는 4.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면 단수가 바뀌잖아요. 3 곱하기 2는 6. 이런 식으로 9단 이렇게 하고 봐줄 필요 이걸 다 쓰면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요 뒤에 숫자가 바뀐다. 요거를 이제 알려주면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코딩을 했어요. 코딩을 했는데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탭을 넣더라고 자기가 알아서. 맞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2단 나오고 3단 나오고 4단 나오고 5단 나오고 6단 나오고 이렇게 9단까지 쭉 나왔죠. 그게 맞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한 결과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LLM을 쓸 때 코딩을 해달라는 거하고 얘한테 어떤 걸 바로 해달라는 거하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코딩을 시킬 건지 얘한테 이걸 직접 구구단 표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해주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제가 근을 구해줘가 아니라. 자, 입력받아서라는 말을 넣어본 이유는 요게 이제 실행은 하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까지 받을 수 있나 요거를 테스트 해보려고 한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기가 근해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어,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을 구하는 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B, C를 입력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인풋 문을 써서 입력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수로 변환하는 과정 A, B, C 그죠? 하고 다 해서 어, 루트 루트를 받아서 그거를 출력하는 과정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이제 에러 메시지인데 자 end of file when reading a line 그러니까 앞을 읽으려고 할 때 없었다. 그죠? 값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자, 2차 항 계수 A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우리가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얘한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입력 기능은 안 된다. 요거 실제로 복사해서 텍스트 에디터에 갖다 붙여넣기 하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1 입력하고 뭐 12 뭐 2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근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선 당연히 입력받는 로고는 기능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떤 값을 주고서 그냥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1차 시도를 할 때 그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함수, 그죠? solve quadratic equation 요 함수를 아마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렇게 앞에서. solve quadratic equation 만들었으니까 그걸 사용하려고 얘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에, 대화를 하면 앞에 만든 코드를 얘가 계속 기억하면서 그걸 갖다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코드를 새로 만들고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났어요, 그죠? 이런 게 정의가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에러가 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게 정의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다시 만들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다시 이제 이 파이썬 파일 안에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또 다시 만든 거죠. 그걸 구하는 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내가 준 1.5, 1, 15, 1 이걸 넣어서 다시 구한 거죠. 그래서 코드 출력이 이렇게 됐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죠? 여기 지금 실행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말하자면은 여기 코드 숨기기. 자, 코드 숨기기를 해보면 얘는 지금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내가 분명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답을 준 거죠. 그죠? 답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런 지시를 했으면 프로그램 만드는 기능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프로그램만 만들어주고 끝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기가 이걸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챗GPT에도 그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 뭐 지금은 데이터 아날리시스라고 그 기능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어떤 문제를 내가 주면은 그걸 코딩을 해갖고 문제를 해결해갖고 그 답을 알려주는 이런 걸로 얘는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분명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근을 구해버린 거죠. 얘는 코딩을 이용해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우리 저번에 이 철근양 산정하는 과정을 클로드한테 시켜서 철근양 산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 텍스트를 그대로 주고서 이렇게 철근양 산정, 피처 철근양 산정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제가 얘한테 주고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텍스트를 주고서 뭐냐면 자, 이 내용은 철근 콘크리트 단면에 필요한 철근양을 구하는 계산 시트야. 주어진 재원에 대해서 그 주어진 재원 요거겠죠. 필요 철근양 AS를 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그래서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철 그냥 AS를 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쭉 작성을 했고요. 얘는 이제 이 calculate required still area, still이라고 했네요. 철근양 우리가 이제 리바라고 하는데 보통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설명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제 그런 함수를 여기까지 만든 거고, 그죠? return AS.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변수값을 다 대입한 다음에 함수를 콜했죠. 이렇게 콜해서 출력을 해주는 것까지 했는데 요게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실행 버튼이 없단 말이죠. 실행 버튼이 없고 요 밑에 가면 여기에 실행 버튼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얘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지막 것만 실행 그 옵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아까도 그랬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거를 딱 던져줘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자기가 뭘 하면서 어,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만 지금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얘는 실행해봐야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예 디파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 이 함수가 지정이 돼 있고 여기에 돼 있지만 얘는 별도의 파일이다 보니까 얘를 실행시키면 당연히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나누지 말고 한 개로 해서 딱 실행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어, 값은 이게 얘가 좀 실수를 한 게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얘가 분명 모멘트는 킬로뉴턴 메타를 넣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64.28이
1킬로뉴턴 밀리미터일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추측을 하고 천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값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0.06428 킬로뉴턴 메타 이렇게 바꿔서 넣어서 했더니 아무튼 뭐 여기서는 못 나왔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 파일 안에는 설근량을 구하는 함수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함수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실행을 한 거니까 지금 에러가 난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입력된 M류는 킬로뉴턴 베타가 맞고 공식에 대입할 때 다른 변수들의 단위들과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했더니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사실상 제가 요거는 답변을 선택한 거거든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저는 뭐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단지 뭐 언어 모델이라서 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는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세개 이게 세 개가 나왔었거든요. 1번, 2번, 3번이 세 개가 나왔었는데 에, 제 기억에는 1번, 2번은 두 개는 이게 못하겠다. 요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 거는 이거였었어요.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반영하여 에, 이걸 확인해서 단위 변환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단위 변환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맞게 단위 변환을 했어요. 그다음 킬로뉴턴을 뉴턴 밀리미터로 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게 다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폭도 그다음에 D값도 다 밀리미터 다니니까 맞춰줘야죠. 그랬더니 킬로뉴턴 키로를 변환하는데 1000이 필요하고 미터를 변환하는데 1000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0의 6승을 이제 M류에다 곱해서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여기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4635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 필요철근량 AS 이거는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값이거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값하고 얘 값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기가 코딩을 한 거를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코딩을 만들어 달라 했으면 코드를 만들어 달라 했으면 코드만 던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 값이 어떻게 나왔지 하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표적은량하고 다르거든요. 647, 그죠? 647하고 다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근해 공식에 이제 근이 두 개인데 사실상 철근량은 요 두 번째 거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때 마이너스 값이 여기 항상 표철근량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문장을 보시면 0보다 크면 철근량이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 두 개가 나오면 그 중에 플러스 값을 택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게 플러스 값이면 그냥 첫 번째 거를 던져주거든요. 첫 번째 거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요 값인데 요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철근량을 구할 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철근량을 구할 때는 두 번째 그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요게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 나온 건 좀 이상하게 했고요. 자기가 이걸 대답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냥 대답을 하려고 하면 자, 그래서 제가 근 두 개를 모두 출력하도록 코드를 수정해줘라고 이제 요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당연히 얘가 이제 출력, 그죠? 결과 출력을 두 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것도 지금 원래는 여기 실행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해서 자기가 이걸 답변했잖아요, 그죠?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걸 시켰는데 자기가 코딩을 해서 결과를 던져주는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코드 출력의 결과가 나왔어요. 요 647.081이 맞는 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는 값을 이제 출력해 주는 걸 확인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엔 내가 준 계산 시트처럼 계산 과정을 모두 출력하도록 코드를 수정해 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프린트문을 이렇게 출력해요.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출력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프린트문을 해서 출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출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출력문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실행시키면 강, 강도 감속에서 강도 감속에서 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필요 철근량 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시한 대로 필요 철근량이 두 개 다 출력되고 있죠, 지금. 근이 두 개 다 출력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도 또 지금 뭐 뭔가 출력을 했죠, 그죠? 얘는 지금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행한 결과잖아요, 코드 출력이. 아무튼 요 밑에 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여기는 가다 끊어졌잖아요. 코드가 나왔으면 그 코드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자, 너는 계산할 때마다 한 줄 한 줄 출력하는 방식을 썼는데 출력 템플레이트를 만들고 각 변수의 위치에 변수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수정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출력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여 변수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출력 형식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코드를 쉽게 고쳐. 계산 부분하고 출력 부분하고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쭉 계산합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자, 출력 템플레이트를 정의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갖고, 요 다운표 3개 넣고, 이렇게. 요 안에다가 쭉 출력 양식을 그대로 넣고, 변수가 들어가야 될 위치에 이렇게 변수명만 써주면 돼요. 중괄호 열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요거는 점 세 자리,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써라.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 템플레이트를 정의해 놓으면 훨씬 이제 출력 양식을 고치기가 쉽죠. 아까 위에 것처럼 중간중간에 막 프린트문이 있으면 그걸 다 다니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변수명을 그대로 써주면 그대로 출력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얘가 이제 최근량 구하는 부분도 그렇게 코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실행시키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강도 감소 계수 산정 부분이 여기까지잖아요. 0.85를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이제 코딩을 잘못한 거죠, 얘가. 강도 감소 계수 산정이라는 부분을 이 그 템플레이트에다 넣어놓으면 되는데 얘가 따로 출력을 한 것 같죠. 봅시다. 여기 있죠. 강도 감소 계수 산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출력하고 나서 쭉 가면은 여기에 피어 처리량 산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아직 출력이 안 됐죠. 출력은 요거를 어, 템플레이트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도 감소 계수 산정 요 부분을 저 밑으로 갖고 가야 되죠. 밑으로 갖고 가면 되는데 요거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파이썬 코딩은 이 제미나이가 훨씬 편한 거죠. 다른 LLM들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어, 기능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강도계수 산정,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아까 출력 부분, 프린트문을 봅시다. 프린트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지금 템플레이트에 완성된 계산 그 부분을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필요철근량 산정 부분이라고 돼 있었죠. 필요철근량 산정 부분 요것도 여기에 넣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그 LLM한테 끝까지 이렇게 그 수정을 시키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파악을 해갖고 바로 고치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필요철근량 산정 부분이니까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수정을 시키면 자, 강도계수 산정 나오고 필요철근량 산정 이렇게 나왔죠. 제대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 계산서 만드는 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고쳐야 되는데 당연히 요거는 이제 삭제해야죠. 이것도 삭제하고 싶으면 그냥 직접 수정을 지금 그 수정 상태 수정을 한번 누르면 계속 수정할 수 있나 봐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데 AS1하고 AS2로 구했네요. 그죠? 그냥 AS2만 출력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AS2로 고치고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표처근량은 647.081 요거만 출력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를 코드 편집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자, 웹앱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죠? 클라우드 3.5 소넷의 아티팩트 기능, 미리 보기 기능으로 하면은 아주 편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코딩하는 경우에는 이 소넷도 물론 코딩은 잘해줄지 모르지만 미리 보기는 안 되거든요. 실행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VS 코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래서 파이썬으로 코딩할 때는 제미나이 1.5 프로가 좀 편하다. 실행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